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15절에 있는 베셀 함수의 점화식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절에 보면 5가지 종류의 베셀 함수의 이제 점화식이 나오는데 그 내용을 좀 차근차근 설명드리려고 해요. 자, 우선 그 설명드리기 전에 베셀 함수의 시리즈 꼴을 미리 적어 놓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베셀 함수의 시리즈 표현이죠. 자, 첫 번째 점화식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베셀 함수에다가 x의 p승을 곱한 다음에 그걸 미분을 하면 그거는 인덱스가 하나 낮은 베셀 함수의 x의 p승을 이제 곱한 것과 같다라는 내용인데 우선 이제 이것을 시리즈 폼을 이용해서 한번 증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시리즈 솔루션에다가 x의 p승을 곱한 다음에 이제 미분을 한번 해볼게요. 자, 스텝을 다 쓰기보다 이제 눈으로 정리해가면서 이제 한번 써보도록 하겠어요. 자, 일단 이제 2에 2n승 더하기 p는 바깥으로 놓고요. 자, x에 2n 더하기 p승인데 앞에 p승을 한번 곱했으니까 이제 걔를 미분을 하면 2배의 n 더하기 p가 되겠죠. 그 다음에 남는 건 x에 2n 더하기 2p 빼기 1승이에요. 자, 이때 우리가 감마 펑션의 점화식을 또 알고 있죠. 감마 펑션은 일종의 감마 펑션은 이제 팩토리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이제 자기보다 1 작은 숫자에서부터 차례대로 쭉 곱해 나가는 거니까 제일 앞에 있는 숫자를 하나를 딱 미리 뽑아 놓으면 그럼 그 한 칸 아래서부터 쭉 곱해 나가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미분에서 나온 것과 요 감마 펑션에서 나온 게 하나씩 캔슬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x에 2p 빼기 1승이 있는데 여기서 p 하나를 이제 바깥으로 뽑아낼게요. 그럼 이제 여기 2가 있으니까 여기 차수가 하나 이제 바뀌겠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 이제 이걸 정리해보면 이제 x의 p승 j의 p 빼기 1이 된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1번 점화식의 증명인데 자, 이제 이거 그냥 간단하게 보일 수 있다라는 걸 이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한 건데 중요한 거는 이 1번 점화식을 이제 좀 다르게 바라보는 이제 그런 관점을 이제 소개해 드릴 텐데요. 무슨 얘기냐면 쟤를 좌변 우변을 한번 바꿔 써 볼게요. j p 빼기 1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이제 x의 마이너스 p 제곱을 양변을 곱해야 되겠죠. x의 p승을 이제 이항하는 거죠. 자, 이렇게 쓸 수가 있네요. 그렇죠? 그럼 이제 이렇게 써놓고 보면 내가 베셀 함수가 있는데 jp라는 베셀 함수가 있는데 그 jp의 인덱스 p를 한 개를 낮추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보여주겠네요. 그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x의 p승을 곱하고 그리고 거기다 전체를 미분을 하고 그리고 전체 x의 마이너스 p승을 곱하면 그 베셀 함수의 차수가 하나 낮아진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표현을 제가 달리 해볼게요. 이걸 뭐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제가 LP라고 하는 연산자 혹은 이제 오퍼레이터를 하나 도입할 거예요. 이를 이제 오퍼레이터라고 부를 텐데, 자, 얘는 뭐냐면 자, 우리가 함수에서 오퍼레이터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작용을 내가 여러분이 어떤 의미의 함수를 갖다 대더라도 의미의 함수를 딱 갖다 대면 그 함수에다가 이런 작용을 해라. 그걸 우리가 오퍼레이터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이제 어떤 작용을 해라? 이 오퍼레이터는 항상 오른쪽에서부터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x의 p승을 곱한 다음에 그 전체를 미분을 하고 그리고 그 전체에다가 x의 마이너스 p승을 곱하라. 이런 오퍼레이터예요. 그래서 어떤 함수를 갖고 오면 그럼 이제 이런 오퍼레이션을 하면 그 결과가 또 어떤 함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오퍼레이터라고 하는 것은 함수를 갖고 오면 그냥 함수를 만들어주는 어떤 수학적인 작용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작용을 했더니 이게 뭐가 돼요? 이 작용에다 그 베셀 함수 인덱스가 p인 베셀 함수에 이 작용을 하면 걔는 뭐가 돼요? p 값이 1만큼 줄어들었죠. 그렇죠. 그래서 특별히 이제 이 오퍼레이터는 베셀 함수에 작용을 하면은 인덱스를 1만큼 줄여준다 해서 제가 그냥 lowering이라고 부를게요. 하나 줄여주는 오퍼레이터다. 그렇죠? 그래서 1번 점화식은 베셀 함수의 lowering 오퍼레이터를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오퍼레이터 여러분 이제 친숙하지 않을 텐데 이 오퍼레이터 연산을 한번 해볼게요. 자, 오퍼레이터는 자, 이 자체만으로는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얘는 항상 어떤 함수에 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미분 연산자가 있는데 이 미분 연산자는 x p승을 미분하라 이런 뜻이 아니라 그 뒤에 어떤 함수가 나올 텐데 거기다 x p승을 곱한 다음에 그 다음에 미분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오퍼레이터랑 똑같은 오퍼레이터를 쓸 수가 있을 텐데요. 자, 얘는 x의 p승은 항상 제일 마지막에 할 거고요. 이 미분 연산자를 자, 이 뒤에 어떤 함수가 오면 이 미분 연산자 우리가 고배 함수 미분법에 의해서 얘를 미분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그 뒤에 함수는 그대로 쓰고 그럼 저걸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저는 p xp 빼기 1이 되겠죠. 그리고 이 뒤에 올 미지의 함수를 미분을 또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x의 p는 그대로 앞으로 움직이고 뒤에 다가올 함수를 미분을 해야 되는 작용을 표시를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이제 x의 p승을 전부 다 날릴 수가 있고 날려서 결국 뭐가 되냐면 x분의 p 더하기 dx d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베셀 함수의 lowering 오퍼레이터구나. 그래서 1번 점화식을 이제 다시 쓰면 x분의 p의 jp 그 다음에 jp를 미분하면 이게 뭐가 된다? jp 빼기 1이 된다. 이게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이게 이제 뭐냐면 이게 다름 아닌 이제 5번 점화식에 해당돼요. 5번 점화식에 보면 베셀 함수와 이제 도함수 사이의 관계식이 있는데 바로 그게 되고요. 자, 두 번째 점화식을 보면 두 번째 점화식은 이제 x p승을 곱하는 게 아니라 x의 마이너스 p승을 곱해서 전체를 미분하면 마이너스의 x의 마이너스 p승 jp 더하기 1이 된다. 이런 점화식이에요. 자, 이것도 증명하려면 앞에처럼 이제 시리즈 폼을 가지고 바로 직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데 이제 증명은 생략을 할 거고 그러면 제가 앞에 썼던 방식대로 여기서 내가 베셀 함수의 인덱스를 하나를 올려주는 오퍼레이터를 수학적인 오퍼레이터를 찾을 수가 있겠죠.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제가 이제 raising operator p라고 써볼게요. 걔는 어떻게 하면 돼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jp 더하기 1은 equal 무슨 작용을 하느냐 그걸 다 찾아주면 되겠죠. 다름 아닌 x의 p 미분 x의 마이너스 p승 자, 이게 되겠네요. 이게 베셀 함수의 인덱스를 1만큼 올려주는 이제 raising 오퍼레이터가 되겠고 그럼 우리가 오퍼레이터 연산을 또 해보면 또 이 미분은 여기에도 작용하고 이 뒤에 올 함수에도 작용한다. 이제 그걸 염두에 둬서 계산을 해보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x분의 p 더 빼기 그 다음에 미분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따라서 레이징 오퍼레이터 이 표현을 이제 쓰면 이제 x분의 p jp 마이너스 jp 미분은 뭐가 된다? jp 더하기 1이 된다. 이건 역시 이제 5번에 나오는 점화식이 되겠어요. 그래서 점화식을 이제 점화식이 여기 하나 있고요. 1번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2번이 있고, 근데 우리가 이걸 이제 raising operator, lowering operator 하면 여기 이제 5번 점화식을 이제 얻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3번과 4번 점화식은 어떻게 되느냐? 3번과 4번 점화식은 이제 여기 있는 식과 여기 있는 식을 이제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요것과 별 2개짜리 식을 한번 더해 볼까요? 더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하면 자, 아주 노트가 이제 복잡하죠? 여러분들 나름대로 정리를 잘 해보세요. 이걸 해보면 x분의 2p는 j-p 더하기 jp 더하기 1 이게 되고요. 자, 이게 다름 아닌 3번 점화식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빼보면 2배의 jp 미분은 jp 빼기 1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4번 점화식이 되겠어요. 이제 기억을 하실 게 뭐냐면 베셀 함수에는 이제 이렇게 생긴 lowering operator하고 이렇게 생긴 이제 raising operator가 있어서 이것만 기억하고 계시면 이제 내가 베셀 함수를 뭐 하나를 알고 있으면 그것의 정수만큼 인덱스 쭉 올라가는 것들 전부 다 계산할 수가 있는 거예요. 혹은 내려가는 것들도 마찬가지로. 이 점화식은 이제 특별히 몇 가지 이제 유용한 특징이 있는데요. 연습 문제에 나오는 건데 문제 풀이라기보다는 그냥 이제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네 번째 점화식을 보면 네 번째 점화식이 이제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는데, 그러면 이제 이거로부터 우리가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만약에 어떤 특정한 x에서 베셀 함수 미분이 0이다. 이게 뭐예요? 어떤 함수의 미분이 0이라는 얘기는 얘 극소 아니면 극대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함수의 그래프가. 그럼 이때 어떻게 된다? jp 더하기 1x와 jp 빼기 1x 두 함수 값이 같다. 혹은 그래프의 입장으로 보면 두 함수의 그래프가 만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울프람 알파를 통해서 베셀 함수의 그래프를 이제 열심히 그린 걸 보여드렸는데, 여러분들 다시 한번 그 울프람 알파 페이지를 잘 보시고 한번 이 관계식이 성립하는지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두 칸 떨어져 있는 베셀 함수의 그래프가 만난다. 그러면 반드시 그 만나는 점에서 중간에 있는 베셀 함수의 기울기가 0이 된다. 이제 그걸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연습 문제 보시면 이제 이거는 이제 제가 유도는 하지 않고 그냥 말씀만 드릴게요. 자, 이 점화식의 성질 때문에 내가 베셀 함수를 전 공간에서 한번 적분을 한번 해보겠어요. 특별히 이제 J1을 적분해 봅시다. 그럼 이제 베셀 함수는 어떤 특징이냐면, 자, 여러분 지난번에 베셀 함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어요? 쭉 오실레이션을 하고 있었죠. 오실레이팅 하고 있었고 진폭이 점점 줄어드는데, 걔네들을 다 적분해 보자 이거야. 다 적분해 보자. 그러면은 J1을 적분한 거나 J3를 적분한 거나 모든 애들은 다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점화식을 통해서 증명을 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홀수가 그렇듯이 짝수도 마찬가지예요.
J0를 다 적분한 거나 J2를 적분한 거나 혹은 임의의 짝수 차수의 베셀 함수의 적분은 다 같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데 다름 아니게 이걸 사용하는 거예요. 자, 이 우변을 적분하면은 차수가 두 개만큼 차이가 나는 그 베셀 함수의 적분이죠. 좌변은 이미 적분이 돼 있네요. 그럼 미분한 건 도로 뭐 적분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베셀 함수의 베셀 함수의 성질을 잘 이용하면 지금 여기 표현한 이걸 우리가 손쉽게 증명할 수 있으니까 베셀 함수의 좋은 성질이구나. 뭐 그 정도로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16절로 넘어가 봅시다. 16절은 교과서 제목은 이제 베셀 함수로 표시되는 그 솔루션을 갖는 다른 미분 방정식 뭐 이런 표현인데 저는 이제 제목을 이렇게 한번 붙여보겠어요. 자, 대칭성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뭐 이렇게 엄밀한 그런 표현이라기보다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대칭성이라는 그 개념을 통해서 베셀 방정식의 여러 가지 속성을 한번 서술을 해보려고 해요. 자, 베셀 미분 방정식이 어떻게 생겼냐면, 자, 베셀 미분 방정식은 굉장히 독특한 성질을 갖고 있어요. 자, 이 중에서 제가 자, 이제 이게 베셀 미분 방정식이었죠. 그럼 이제 얘의 솔루션은 yx는 jpx 아니면 노이만 펑션 혹은 웨버 펑션 이제 이렇게 쓰여진다. 이거였죠. 자, 제가 이제 중간에 한 항만 색깔을 다르게 했는데요. 이제 이 색깔을 다르게 한 이유는 이제 한번 이런 걸 생각해 봅시다. 내가 변수 변환을 한번 해볼게요. 변수 변환. 자, 베셀 함수는 그 x의 함수로서 어떤 함수 y를 구하는 건데요. 내가 x 대신에 내가 z라는 변수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z는 k분의 1 x라는 이런 변수. 또 뭐 그냥 상수 배만한 거예요. 뭐 큰 대단한 변환한 게 아니죠, 그렇죠? 자, 이런 상수 변환을 하는 걸 우리가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축척 변환이라고 불러요. 축척 혹은 이제 스케일 변환이라고 불러요. 자, 여러분들 지도를 보면 이건 1대 100 지도다 아니면 200대 1 지도다 그런 게 나오는데 그걸 우리가 스케일이라고 불러요. 스케일. 축척이 얼마나 되느냐. 이 축척이란 건 뭐냐면 단위를 바꾸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 길이를 재는데 내가 미터 단위로 재면 어떤 숫자가 나오는데 내가 그 똑같은 길이를 센티미터로 단위로 재면 그 숫자가 100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상수배하는 거를 우리가 스케일. 그러니까 내가 뭐 측정하는 걸 단위를 바꾸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질량을 잴 때 내가 킬로그램으로도 될 수도 있지만 내 그램으로도 될 수가 있고 그럼 똑같은 양이지만 1000배 차이가 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상수배는 뭐 그렇게 본질적으로 뭐 바꾸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축척 변환했을 때 베셀 방정식의 모양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제가 엄밀하게 수학적으로 모든 걸 다 설명드리지 않고 말로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일단 검정색으로 쓴 부분 한번 보세요. 자, 이 부분은 내가 스케일을 바꾸더라도 이 모양이 변하지 않아요. 왜 안 변하냐면 지금 있는 항은 x로 2번 미분을 했고 그 다음에 x제곱을 곱했죠. 그럼 내가 x에다 스케일을 아무리 변화해도 2번 미분할 때 스케일 변화하고
x제곱을 곱할 때 스케일 변화가 서로 상쇄가 되죠. 그렇죠? 마찬가지 여기도 요 파트도 스케일을 아무리 바꾸더라도 아무 변함이 없어요. 한 번 곱했고 한 번 미분했기 때문에 스케일을 아무리 하더라도 분자분 뭐 다 상쇄가 되죠. 자, 요 파트는 아예 스케일이 무관한 부분이니까 내가 단위를 어떻게 바꾸더라도 이 모양은 안 변하는데 단 여기는 변하네요. 여기는 x를 2배 하면 원래는 그냥 x제곱이 있는데 그 앞에 개수가 4가 튀어나오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런 걸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요런 이제 논의를 이제 잘 기억을 하시면, 네,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베셀 미분 방정식에는 베셀 함수였다라고 했는데, 누가 여러분께 야, 한번 이런 거 한번 풀어봐라. 너 이런 해를 구할 수 있겠어? 자, 이걸 물어보면, 자, 이것의 해를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좀 전에 말씀드린 축척 변화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거는 x를 그냥 독립변수로 생각하지 말고 k 곱하기 x를 독립변수로 생각하면 그 독립변수에 대한 베셀 미분 방정식이 되네요. 그렇죠? 자, 이 모든 좋은 성질이 있는 거는 전부 이 부분들이 스케일에 무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스케일에 무관하기 때문에 내가 이 부분의 모양이 조금 달라진 것들을 스케일 변환을 통해서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미분 방정식의 답은 내가 얘네의 답은 그냥 베셀인데 거기다 kx를 대입하면 돼. 아니면 노이만 함수에 kx 대입하면 돼.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고요. 이게 바로 답이에요. 자, 한번 그 연습 문제를 한번 볼까요? 연습 문제. 연습 문제 몇 번을 볼까요? 자. 이거의 답을 구하래요. 자, 이거의 답인데 이제 여기가 1이었으면 이거 그냥 베셀 펑션이고 p가 3인 그게 답이 되는데 저게 1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 베셀 미분 방정식의 기본 꼴이 아니야. 그렇죠? 그렇지만 이거는 베셀 방정식을 스케일 변화만을 하면 얻을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걸 좀 전에 설명을 드렸고, 따라서 얘는 이 y는 인덱스가 3이면서 베셀 함수에다가 ex를 대입한 그게 바로 답이겠구나. 일반적으로 이게 미분 방정식이니까 답이 두 개가 있어야죠. 하나는 베셀 펑션, 하나는 노이만 펑션. 이렇게 답을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기본 꼴로부터. 뭐 똑같은 얘기지만 16번 문제를 보시면 자, 이거는 이것도 이 부분만 빼면 그냥 베셀 미분 방정식인데 이건 베셀의 기본 꼴이 아니네. 그렇지만 스케일 변환을 통하면 베셀 방정식으로 내가 환원을 할 수 있구나. 좀 전에 이제 보여드린 거죠. 그래서 이게 답을 그냥 읽으면 돼. 어떻게 읽느냐? 얘는 인덱스가 1인 베셀 방정식의 축척을 4배 변화한 것이구나. 이게 바로